그렇다면 저희 조금 더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로봇주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작년에는요. AI 버블론이다 뭐다 정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자마자 올해는 피지컬 AI 시대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생각나는 기업으로는 저는 일단 현대차가 있겠고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하고 나서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쭉쭉 오르면서 드디어 40만 원까지 넘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한번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 봐야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게인 로봇주.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 직전 2주 전 정도, 3주 전 정도에는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성장 동력이었던 로봇의 재료는 이미 소멸이 돼버렸고 그 다음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 다음 재료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결국 CES 2026에서 발생했죠. CES 2026에서. 화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과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CES 2026의 주인공은 아틀라스였다. 아틀라스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틀라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로봇 이름이고요. 특장점으로는 56개의 관절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관절이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56개까지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관절이 56개나 있다면은 야, 이거 관절염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관절이 56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느냐? 우리 사람보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이 구글사의 제미나이란 플랫폼 이용해서 많은 질문들도 해보실 텐데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 아틀라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줍니다. 두뇌 역할. 그러면 로봇에 또 심장이 필요하겠죠. 로봇의 심장은 엔비디아 칩이 심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야,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아틀라스 로봇의 실제적인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이지만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구글, 엔비디아 끝났어요, 설명이. 이만큼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별 2개 쳐놓을게요. 별 2개.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존에는 좀 단순하게 전시용 로봇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인간 모양의 로봇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거의 자, 앞으로 로봇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전시하는 용도였다고요. 전시하는 용도. 근데 이 아틀라스 로봇은요. 당장 이제 실제 공정에 투입이 됩니다. 확정됐어요. 공장에서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이 아틀라스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AI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인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 현재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로봇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더 포커싱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로봇주들은 대부분의 이런 로봇이에요. 이런 로봇도 솔직히 아니고요. 대부분의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팔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조업 공장에서 이런 팔만 있는 로봇들이 일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이 가면은 이런 팔이 있는 로봇들이 이런 식으로 부품만 끼는 형태 이런 로봇이었죠. 이 트렌드가 작년 트렌드예요.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로봇. 근데
이 아틀라스 왜 이렇게 뜨겁냐면요. 뜨겁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틀라스는요. 우리처럼 이래요.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그리고 현재 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화영 MC처럼 우리처럼 일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네. 인간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틀라스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크게 곽강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자면은 네. 여기 있죠. 이겁니다. 바로 비정형 환경에 투입된다.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정형 환경에 투입된다. 비정형 환경이라는 건 이거예요. 팔 로봇은 정형화된 환경이죠. 여기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정형화된 상품이 그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아틀라스는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여서요. 이렇게 짐을 들고 이쪽으로 가서 짐을 주고 이런 움직임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화영 MC 웃을 때가 아니에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저도 큰일 이제 뺏길 났어요. 것 예. 같아요. 네, 큰일 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네. 큰일 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다음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아틀라스의 밸류 체인을 아셔야 돼요. 밸류 체인. 이 천윤재 기장과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언제나 이 밸류 체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밸류 체인이라는 게 결국엔 이 아틀라스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 생산 과정 속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의 밸류 체인은요. 첫 번째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로봇 원가의 한 60%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는데요. 하드웨어라는 건 똑같아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뼈, 피부, 뭐 관절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입니다. 그렇죠? 몸통이 하드웨어예요. 이게 밸류 체인의 1단계입니다. 밸류 체인의 2단계는 뭘까요? 2단계. 2단계는 소프트웨어 및 AI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판단 중추라고 이렇게 한글로 어렵게 써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2단계는 인간의 뇌 그리고 신경망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하는 신경망과 뇌, 인지하는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생산 단계, 이제 공정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게 3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관제 시스템도 있겠죠. 이 로봇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시간으로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화영 MC에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TV 앞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화영 MC. 지금 아틀라스 밸류 체인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가 올 수 있는 이 밸류 체인 단계는 어디일까요? 여기 하드웨어일까요? 그래요, 소프트웨어일까요? 소프트웨어. 인프라 서비스일까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는 1단계 관절.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 오.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네, 어떡하죠, 저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해서? 너무 잘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1단계라고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이에요. 오. 일단은 이 밸류 체인 내에서 가장 먼저 수혜가 올 수 있는 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우리 몸을 이루는 부분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이 해당 섹터가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셨죠? 아, 지금은 1번. 지금 로봇주가 상당히 강한데 휴머노이드, 인간 형상을 한 로봇의 같은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2번은 뭐예요? 2번. 네. 2번은 이 로봇주 내에서도 로봇의 몸통을 이루는 기업 위주로 현재 시점에서는 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1번 하드웨어 섹터가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자, 하드웨어에는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핵심 액추에이터 기업이 있고요, MLCC 기판이 있고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감속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섹터 내에는요 아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해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쪽이 강하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아직 이 소프트웨어 쪽은 약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포커싱이 나오네요. 소프트웨어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하드웨어, 몸통을 공급하는 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밸류체인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로봇주 내에서 아무 종목이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떠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자, 세 번째는 인프라 서비스예요.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면 실제로 이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투입돼 가지고 일을 하는 구간이 인프라 서비스인데, 자, 이 인프라 서비스 단계는 일단 미국 내에서 공정에 투입되는 게,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확정이 된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직은 없어요. 명확하게 몇 월부터 몇 분기부터 투입시키겠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섹터도 3번인 인프라 섹터도 아직까지는 대비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디다? 여기죠. 우리 이화영 MC가 정답을 맞추신 하드웨어 섹터를 지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로봇주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로봇주 기업이 너무 많아요. 상장된 종목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가 좁혀드리니까 조금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아틀라스 로봇을 국내 생산, 양산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요.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쉬워요. 명확해져 버렸어. 제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를 담당하는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질문입니다. 이화영 MC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이화영 MC, 네. 제가 아틀라스 관련해서 이 아틀라스의 뇌에 관련된 부분, 네.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잘한다고 말한 거 맞죠?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게 맞죠. 자신감 있게 하세요. 네. 자신감 있게 해야지 오.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적으로 정답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 건 이 피지컬 AI 쪽이 아니죠. 단순한 몸통을 만드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단단한 몸통을 만드는 걸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기업 결국 보자면은 제가 말하는 게 하드웨어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하드웨어 섹터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로봇주의 투자 포인트를 볼게요. 로봇주의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거죠. 아틀라스 로봇이 산업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된다. 이 말은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 이화영 MC에게는 공포스러운 솔직히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의 역할을 정말 스스로 이제 대체해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산업 구조 및 고용 생태계가 변화한다. 결국에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을 얘가 대체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차라리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이 관련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약하지만이라도 투자를 해볼 생각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국내 아틀라스 밸류체인 기업의 수혜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분석해드렸잖아. 그렇죠? 국내 아틀라스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죠? 일단은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 네. 로봇주 중에서도 아틀라스 부품의 하드웨어를 생산할 가능성이 큰 기업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틀라스 로봇의 밸류체인입니다. 우리나라 밸류체인. 이 부분을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래서 관련주가 뭐냐.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주가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만한 기업이긴 해요. H땡땡도. H땡땡도. 네. H땡땡도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했죠. 최근에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강했던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상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주고 나서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역시나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H땡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제가 그려놓은 이 고도 상승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보자면은 1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로봇 밸류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이 핵심 이 기법 기업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주 정말 꼼꼼하게 투자 포인트 공부해 왔는데요. 맞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 만큼 저희는 꼼꼼한 전략을 세워서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마련해 뒀습니다. 저희 화면 아래쪽 QR코드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AI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AI 시대인 만큼 원전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짚어주셨어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전주, 지금은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 오마이 주식을 애청하시는 분들, 또 집중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할 수도 있어요. 원전을 제가 한 달 전부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원전을 원전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원전은 이제 원전은 쌀이에요. 쌀. 쌀이라 하면 밥이에요. 밥입니다. 어떤 밥? AI 기업들의 밥이에요. AI 기업들의 연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자동차 움직이려면 휘발유나 경유나 전기차면 전기를 충전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연료입니다. 원전은요, AI 생태계에서 연료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AI 센터는요,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기존 화력발전소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하고자 하면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환경 파괴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을 유지하면서 현재 이 AI 시대에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 특히나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한 달 후인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이 살아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렇다면은 이 원전 관련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지금 어떠한 코멘트를 하고 있느냐?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소형 모듈 원전 사용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AI 산업 발전 못 시킨다. 자, 또 대표적인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기반 전력 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태양광, 풍력, 화력으로 안 돼. 연료를 충당하지 못해. 이미 계약을 해버렸어요. 구글이나 메타인데 최근에 어제죠. 뜨거웠던 게 뭐예요? 이번 주에 뜨거웠던 게 메타잖아요. 메타. 네. 메타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나 싶지만 원전 섹터에 관련해서는 큰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어떤 사고냐? 바로 이거죠. 계약? 예, 계약이죠. 6기가와트짜리 세계 최대 단일 기업 계약이에요. 오. 이게 뭐예요? 그동안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오마이 주식 시청자 여러분들 원전이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했을 때까지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을 사용할 예정이야 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 버렸잖아. 메타가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계약을 성사시켜 버렸습니다. 원전밖에 없다.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 전력을 많이 필요한 이 빅테크 기업이 메타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유수의 빅테크 기업이 많습니다. 이제 스타트라는 겁니다. 이제 스타트. 시청자분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으면 좋죠. 1+1 좋아하시죠? 1+1. 정부에서 원전 섹터의 낙수 효과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지원 사격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지원은 뭐예요? 자, 초대형 원전 관련해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사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원전 관련해서 수주를 하거나 뭔가 계약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우리 정부의 이 금융기금이 상당히 또 큰 무기가 되어주는 거죠. 큰 무기를 가지고 큰 서포터를 받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큰 뭐가 될까요? 방패막이 되어주고 큰 서포팅이 되어주겠죠. 이미 설명은 끝났습니다. 원전은 AI 산업의 무엇이다? 이화영 MC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도 TV 화면 앞에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화영 MC. 네. 원전은 AI 산업에서 산업의 무엇이다? 쌀이죠. 딩동댕. 맞아요. 네. 이제 이화영 MC는 100점짜리 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네. 시청자 영광이네요. 여러분들,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지금 원전 하는지, 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밀어주려고 하는지,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지, 쌀이기 때문이에요. 쌀이기 때문에, 연료기 때문에, AI 산업의 연료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나 또 중요하죠. 밸류 체인. 그렇죠?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은 어떠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언제나 부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자, 원전주의 밸류 체인은요. 첫 번째로는 설계 및 시공이 있습니다. 자, 원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원전을 건설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 밸류 체인이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 밸류 체인이 이제 주기기죠. 주기기. 실제로 원자력 발전하는 주기기. 이게 밸류 체인 2단계예요. 3단계는 뭐예요? 조금 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부품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뭐 계측기나 그렇죠? 계측기나 피팅 밸브나 부품이죠, 이제.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 최근에 요즘 이 종목군들도 강하더라고요. 인프라 종목들, 뭐 전선 종목들, 그렇죠? 전력 사업하는 종목들, 이 인프라 종목들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를 통해서? 이화영 MC를 통해서. 자, 이화영 MC 이번엔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답을 해보셔야 돼. 네. 그래야지만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현재 원전 밸류 체인이 1단계 시공, 2단계 주기기, 3단계 부품, 4단계 전력 인프라라면 네. 현재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디가 네.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내 지금. 기업이요? 아니 우리 밸류 체인 네. 내에서 밸류 업종으로 체인 봤을 때. 내에서? 네. 1단계? 1단계? 아, 땡. 땡이에요. 90점. 아, 드디어 90점이야. 아, 진짜요? 네. 1단계는 네. 한 달 전에 우리가 1단계 했었잖아. 네. 맞죠? 아, 이제 알겠어요. 저. 네. 현땡 건설해가지고 우리가 1단계를 한 달 전에 했었잖아. 네. 그럼 다시 한번 답을 말해봐요. 몇 단계일까요? 4단계. 4단계? 너무 같죠? 너무 같습니다. 네, 너무 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3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 2단계, 3단계.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잘 수주를 해오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2단계, 3단계 주기기를 제조하는 기업과 부품 및 계측 장비 이쪽 섹터의 기업들이 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밸류체인을 좁혀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밸류 체인의 순서를 제가 적어온 표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너무 좀 작죠.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생방송 이후에 우리가 또 공부하는 공간에서 이 부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주의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현재 시점에서 원전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빅테크 기업의 연료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빅테크 기업의 연료이다. 2번은 뭐예요? 1+1. 첫 번째 좋은 호재는 빅테크 기업의 연료 플러스 새로운 상승 재료는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전략 수출 금융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두 번째 현재 원전 섹터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그러면 글로벌적인 투자 환경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도와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그렇죠?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실 상황은 종목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금 어떻게 뭐 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대표적인 원전 종목입니다. 두땡 땡땡 리티 예, 그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 기업이에요. 예, 그 기업인데 예, 혀가 꼬이네요. 보시면은 차트가 너무너무 이뻐요. 최근에 이 종목은 어때요? 바닥을 비슷한 가격대에서 3번이나 다졌습니다. 바닥을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바닥을 3번이나 형성했다는 건 이건 우리가 심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심리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종목의 이 가격은 시장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하다가 발동되는 거예요. 이 가격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건 너무 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만 내려오면은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승 추세각을 그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종목명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일 이동 평균선만 지켜준다면은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원전 관련해서도 생방송에서 부족한 부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공간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고도 상승 포착주는요, 어떤 종목일지가 먼저 궁금해지거든요.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자, 기자님, 저희 오늘 포착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포착주는요, H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삼중 바닥을 역시나 똑같이 형성을 한 종목이에요. 삼중 바닥이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가격이면 저렴하다라는 심리가 발동되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중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지금 일정 가격 라인에서 눌림목이 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눌림목이 어디에서 멈춰주고 있느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고도 상승 패턴, 추세각 내에서 눌림목이 발생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예. 원전주일 수도 있고요. 로봇주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하는 공간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포착주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일단은 랠리를 펼친다라는 느낌보다는 가는 섹터 그리고 가는 종목만 잘 간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움직일 섹터와 기업 어딜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함께 배워둔 키워드 모든 재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 오마이 주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고른 고도 상승 포착주 지금이 1월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기업과 함께해서 여러분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도 함께 필요하시죠. 저희가 종목의 전략까지 챙겨드릴게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만 열고 이 부분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한 번만 눌러두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고도 상승 포착주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드릴 거고요. 여기에 천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활용을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 즐겁고 가볍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